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이제 또 각종 컵 경기와 뭐 챔피언십 뭐 리그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 분석해 드리도록 하고, 그다음에 이제 어제 경기 잠깐 복귀하면은, 일단 어제 뭐 국내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세 경기가 있었죠. 연홍 제외하고. 근데 이제 뭐 항공이랑 현건은 질 것 같진 않다 했는데, 이제 항공이 상대 서재덕도 결장했는데 어제 김동영이 미쳐 날뛰는 뭐 부분도 있었고, 항공 연습 못하는 부분도 있었고, 진짜 힘들게 이긴 하네요. 오히려 양효진이 결장한 현건이 더 뭐 무난하게 잡아줬고, 그리고 이제 KCC가 완전체도 됐고 이제는 한번 이기지 않을까. 근데 어제 버튼이 뭐 잘했지는 않았죠. 어제 한승희가 커리어 하이를 찍으면서 애초에 뭐 수비를 좀 안 하는 감이 있긴 하지만, KCC가 근데 그래도 그 정도로 해줄 줄이야. 대신에 그래도 오버가 들어와서 다행이고, 그다음에 이제 야간 해축 같은 경우는 어제 뭐 슈투트 번니 경기가 괜찮아 보였거든요. 근데 오버보다는 슈투트는 승이 좀 더 나아 보였고, 번니는 언더가 좀 더 나아 보였는데 뭐 둘 다 들어오긴 했죠. 그리고 아릴날도 뭐 제대로 하면은 이거 뭐 학살이 맞긴 한데, 그 경기 운영을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. 뭐 진다고 해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. 아무튼 슈투트 오버만 들어왔으면은 올킬이었는데, 그래도 메인 잘 들어왔고, 그리고 어제도 뭐 올킬 하면서 뭐 축구 다시 또 별점 초이스가 또 잘 되고 있다. 그래서 요런 이제 별점 표가 보고 싶다 하시면은 유튜브 멤버십 제일 높은 등급 18만원짜리 가입하시면 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, 그다음에 이제 오늘 경기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호벤 대 배. 호벤은 이제 오늘 수비 쪽에 보스카글리, 그 다음에 오비스포, 얘는 미정이고, 그 다음에 레드즈마 결장, 그 다음에 앞선 라인의 페티, 틸만, 뭐 공격 라인이 좀 빠지긴 하죠. 그 다음에 페는 수비 쪽에 로톤바, 그 다음에 트라우너 뭐 미정 중이고, 미드의 제로키도 미정 중이고, 그 공격 라인에 오늘 하지무사도 추가적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네요. 그 다음 기존에 스탱스 빠져있고. 자, 요 경기 일단은 호벤이 오늘 수비 쪽에 좀 전력적인 누수가 좀 생겨날 수 있고, 만약에 보스카 글리까지도 안 나온다면은 쓸 수 있는 자원이 플라밍고의 뭐 주니어에다가 칼스트롭에다가, 그리고 이제 벌레 같은 애 한 명 있거든요. 그래서 그게 좀 거슬리긴 합니다. 그래서 뭐 수비 라인 자체가 좀 불안한 감이 있다. 그리고 이제 페 같은 경우에는 뭐 수비 쪽에 누수도 있긴 한데, 그래도 지금 앞선 자체가 오늘 하지무사까지도 일단 미정. 근데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, 근데 그래도 가장 큰 부분, 저번 경기도 말했지만은 페의 이제 히메네스가 이제 밀란으로 이적을 했잖아요. 그래서 파괴력이 좀 떨어지죠. 아약스와의 경기에서도 물론 홈과 원정 뭐 차이도 있긴 하지만은 이 결정력적인 부분이 좀 딸렸죠. 그리고 그 경기에서 이제 뭐 아약스가 이제 그 베오스트가 PK 쳐넣었으면 쉽게 더 이겼긴 했는데, 아무튼 전체적으로 요약하자면 그런 느낌이에요. 호벤이 건, 지금 뭐 수비 라인 자체가 오늘은 쓸 자원이 한정적이라서 그게 좀 거슬린다. 반대로 페에는 공격력이 좀 떨어졌다. 물론 호벤도 페피 틸만 빠지긴 하지만은 틸, 뭐 바카요코, 루크데용, 뭐 랭, 그다음 페리시치, 뭐 이런 애들 있고, 물론 이제 페에도 파이상, 밀람보, 뭐 아야세 있긴 한데, 확실히 이 히메네스의 공백이 아직은 메꿔지긴 좀 그렇죠. 뭐 영입을 뭐 한 것도 아니기도 하고. 그래서 그런 부분 봤을 때 그래도 이 공격적인 팀이 그래도 유지가 잘 되고, 공격이라도 좀 잘 돼야 되기도 하는 이런 강팀 입장에서는 좀 더 문제가 있는 쪽은 패이지 않을까. 그리고 강대강 싸움, 특히나 이런 이제 LAD 비즈에 대해서 서로 홈에서의 경기력들이 더 좋죠. 물론 이제 호벤이 최근에 이제 패해 상대로 은근히 좀 많이 버거워하긴 했으나, 그래도 올 시즌 아직까지 홈 무패를 달리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, 패해가 또 일정이 또 빡빡하잖아요. 아약스와의 경기하면 또 이 경기하고,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챔스도 가야 되죠. 물론 이제 호벤도 챔스 가야 되긴 하지만, 그래서 이 경기는 호벤 승을 볼게요.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당연히 뭐 3.5라도 오버 볼게요. 이 경기는 뭐 컵 경기라는 거 다들 아시죠? 8강전 단판. 난 고웨이드 대 이제 노르드 머식인데,
일단은 고어헤드 대 이제 노르드 같은 경우에 뭐 오늘 주포 공격수 득점 2위 팀 내 뭐에 빠지네요. 일단 고어헤드 뭐 일부 내에서도 지금 잘하고 있고, 반대 이제 노르드란 팀이 뭔 팀인가 뭐 알 수가 없는 팀들이잖아요. 볼 수가 뭐 없는 팀이고. 근데 요 팀이 지금 뭐 보시다시피 3부 리그 팀이에요. 3부 리그 팀인데 현재 16위 강등권에 위치해 있는 이 3부 리그 팀. 그리고 현재 최근에 뭐 리그 경기 보시다시피 몇 경기고 이거 한 10경기 정도 되는데 2승밖에 못했어요. 이런 벌레들 어떻게 믿습니까? 물론 고에드가 이런 상대적으로 이제 약한 노르드랑 하기 때문에, 또 다음 이제 주말에 일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로테를 돌려줄 가능성은 뭐 충분히 있긴 한데, 근데 LADBJ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진심으로 하긴 해요. 겁경기는 좀 변태 같은 애들 이제 얘네 뭐 16강이든 8강이든 좀 주축을 많이 써요. 근데 얘네는 좀 특수한 경우라서 3부 애들이라 갖고 좀 더 로테를 돌려줄 가능성이 있어요. 막 1부 대 1부 붙는다 그럼 무조건 1군 나왔을 거예요. 그게 좀 거슬리긴 하나, 이런 걸 가지고 있는 팀을 어떻게 찍냐. 물론 이게 핸디가 1.0 핸디였으면 진짜 뭐 좋았을 것 같은데 2핸디인데 그래도 뭐 마인 볼 수밖에 없죠. 뭐 이딴 애들을 어떻게 믿고 가나. 고에 로테 해도 로테 애들이 2부 1군급은 되겠죠. 마인승 보고 오버 볼게요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경기. 세 번째는 이제 뉴캐슬 대 아스날. 반스 결장, 그 다음에 조엘링턴이 오늘 나올지 않을지 모르고, 아스날 같은 경우는 여전히 사카, 그 다음에 제수스, 벤화이트 결장 중. 1차전을 이제 뉴캐슬이 원정에서 푸근하게 2대0으로 이기고 왔기 때문에 오늘 경기 1대0을 져도 비교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준결승이기 때문에 뭐 중요한 거죠. 반대로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는 오늘 두 골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넣어줘야지 뭐가 되든가 말든가 하긴 입장에서 좀 바삐 움직여줘야 돼요. 그런 거 봤을 때는 좀 갈 길이 바쁘고 마음이 급한 쪽은 아스날, 그리고 또 원정 경기다, 뉴캐슬의 홈 뭐 강력하다. 근데 최근에 뉴캐슬이 조금 뽕이 떨어진 감이 있긴 해요. 홈임에도 불구하고, 물론 풀럼 요새 잘 나가는 거 맞긴 한데, 본머스도 잘 나가는 거 맞긴 한데, 그래도 뉴캐슬 홈 정도면은 할만한데 최근에 경기적인 부분에서 밀리면서 지금 좀 안 좋다. 반대로 아스날은 이제 부상자가 있고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맨시티 상대로도 대승 거두면서 분위기 업 시키기도 하고, 지금 추세적인 부분은 아무리 뭐 뉴캐슬이 홈이라고 해도 아스날의 이 경기력이 더 짜임새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뉴캐슬 홈이라는 거 무시는 못하거든요. 올 시즌도 이제 아스날이 리그 경기 원정 가갖고 좀 쩔쩔맸죠. 그런 감이 있긴 한데, 이 경기는 뭐 그래도 보면 굳이 보면은 아스날이 좀 더 나아 보이는데, 그거보다는 그냥 오버 찍으시는 게 더 낫지 않나. 어차피 아스날은 두 골을, 한 골도 아니고 두 골 메이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초반부터 공격적인 부분 나올 거고, 뉴캐슬은 이제 버티면서 역습 뭐 한방 이런 거 노릴 거고, 거기서 처먹히면 이제 더더더더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할 거고. 그래서 오버 볼게요, 오버.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경기. 네 번째는 코번 대 리즈. 얘네는 이제 리그 경기예요, 리그 경기. 그 다음에 이제 뭐 결장전은 딱히 없고, 일단은 1차전 자체가 이제 코번이 가볍게 뭐 3대0을 홈에서 뭐 잡았습니다. 물론 이제 가볍게라는 거는 이제 스코어 상으로 그렇고, 경기 내용적으로는 비등했죠. 근데 그때랑 뭐 지금이랑 다른 부분은 있죠. 뭐가 다르냐, 당연히 뭐 홈과 원정이 바뀐 거는 뭐 개나 소나 다 고등어나 다 아는 건데, 다른 부분은 이제 그거죠. 이 코번의 감독이 이제는 프랭크 램파드잖아요. 그래도 우리 파드 형, 파드 형이 이제 근데 부임하고 나서 성적이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. 솔직히 많이 좋아졌다고 볼 수밖에 없고, 최근에 상승세 4연승에다가 거기다 홈에서의 경기 최근 8경기 무패, 수비력도 괜찮고 뭐 무시 못하죠. 반대로 리즈 같은 경우에는 더 뭐 잘하고 있죠. 사실상 뭐 골 폭격하면서 뭐 7골, 뭐 2골, 3골, 클린시트도 계속 나오고 뭐 잘하는 건 맞긴 한데, 근데 이 인간들이 또 원정 경기력은 조금 그래요. 뭐 전체적인 성적을 봐도 5승 7무 2패, 무승부도 좀 많이 캤고, 그리고 홈보다 확실히 득점력이 좀 딸리죠. 홈에서 42득점 받는 인간들이 그래도 원정 가면은 뭐 반타작은 하긴 한데 18골, 좀 차이가 좀 많이 나죠. 그런 부분이 그렇고, 그리고 코번트레 이제 상승세는 무시 못하고,
그래서 이 경기는 뭐 리즈가 질 것 같진 않은데 근데 또 확고하게 이긴다는 좀 볼 수도 없고 무앤무 정도 보시고 그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이것도 어려워요. 어려운데 뭐 굳이 보면 언더.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경기 레버 대 켈른. 오랜만이네요. 염소. 우리 염소씨 옛날에 일부 있을 때 뭐 무승부도 잘 빼먹고 했는데 우리 켈른씨 오랜만이네. 테리아 아들리 뭐 결정하고 그다음에 켈른 같은 경우에는 뭐 팀 내 득점 뭐 좀 잘 얻던 애 한 명 있거든요. 근데 장기 부상으로 빠져 있어서 딱히 타격은 없다 보고 오늘 같은 경우 레버쿠젠이 그리고 켈른 2부 팀이죠. 2부 팀이기 때문에 좀 로테 돌려줄 수 있어요. 뭐 시크라든지 지난 경기 이제 교체로 이제 있었던 시크라든지 에르무소 영입했죠. 부엔디아 영입상 뭐 이런 애들 나올 수도 있긴 해요. 시범 삼아. 근데 그래도 단판이라는 부분 무시는 못하죠. 또 여기는 8강까지 왔기 때문에 뭐 사비 알론소 감독이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라이덤을 낼 거다. 근데 켈른이 지금 아까 위에 뭐 그 벌레 같은 애들 있잖아요. 3부 몇이고 16이 걔네랑 좀 다르죠. 켈른은 그래도 2부 1위 팀입니다. 아마 다음 시즌에 또다시 염소를 볼 것 같긴 하네요. 그래서 뭐 근데 1부 팀이 2부 1위 팀이긴 한데 그래도 차이가 나고 뭐 작년에 이제 있었을 때도 작년인가 재작년이었나 1년 전 기억도 못하는 작년 맞을 거 작년 있었죠. 그때도 뭐 사비 알론소가 켈런 상대로 뭐 잘 잡았죠. 근데 얘네 팀 컬러 보니까 2부 내에서는 좀뭐 치고받고 엄청난 골 폭격을 하고 그런 팀은 좀 아닌 것 같아요. 그냥 수비적인 부분이 좀 탄탄한 팀인데 어차피 레버가 또 가도리치고 몇 골을 넣냐 요 싸움인데 그래도 뭐 마인슨까지 봐야겠죠. 뭐 잘 잡기도 했고 뭐 켈른의 이제 선수 구성 자체들이 좀 바뀌긴 했으나 뭐 더 좋게 업그레이드 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. 레버승 마인승 보고 다음에 뭐 오버 보고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경기 여섯 번째는 스트라스 대 이제 앙제 이 벌레 같은 앙제 스트라스 뭐 주포 바크와 여전히 빠져 있고 그다음에 앙제는 수비 하나 뭐 결장이네요. 요 경기가 이제 다른 이제 컵 경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8강이거든요. 근데 얘네는 16강이에요. 16강. 물론 통산적으로 감독들이 이제 의중을 봤을 때 16강부터 우리는 여기까지 올라왔다. 컵이라도 들어올려야겠다. 뭐 할 수 있는 감독이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8강까지는 가야지 그래도 하는 게 맞지 않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또 있긴 하겠죠. 이거는 뭐 제가 알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뭐 주전이 튀어나올지 뭐 로테가 통행할지 그건 알 수가 없긴 합니다. 근데 뭐 굳이 따지자면은 순위상으로 봤을 때 뭐 스트라스부르가 뭐 위에 이제 올라가려면 6점 차, 그다음에 앙제는 뭐 더 하죠. 그래서 뭐 둘 다 좀 뭐 생각은 있을 거라 생각은 하긴 해요. 그리고 현 기점에서 이 경기력 뭐 스트라스가 앙제보다는 좀 더 상승되지 않을까. 뭐 릴 마르세 이런 좀 강팀과의 대결에서 잘 안 치지 않고 근데 앙제도 무시는 못하긴 한데 그래도 스트라스보다는 좀 딸리는 부분이 있고 지난해 이제 경기 주말 경기에서 빅엿을 상사했기 때문에 르아브를 상대로 저한테는 좀 별로 가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이 좀 생기긴 하네요. 뭐 그런 이제 조금 이 뭐랄까 개인 이제 감정을 넣으면 안 되긴 한데 그래도 좀 더 나은 쪽은 스트라스라 생각해요. 큰 뭐 부상자가 있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그래도 뭐 홈에서 경기니까 컵 경기는 보통 그래도 홈에서 하는 팀들이 조금 더 손이 가는 편이기도 하고 스트라스 등 보고 그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오버 뭐 보셔도 되겠죠. 그다음에 이제 레가네스 대 레알 마드리드 이 경기도 이제 8강 뭐 경기인데 일단은 지금 레알 마드리드 쪽에 부상자가 많죠. 일단은 오늘 크로투아는 아마 휴식 줄 거고 지금 센터백이 리디거 그다음 밀리탕 그다음에 알라바 빠지죠. 뭐 그다음에 풀백에는 이제 카르발 그다음에 음반페 오늘 부상 카마빈가도 부상 벨링엄도 부상 지금 뭐 앞선과 공격 수비 뭐 초토화 직전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참 오늘 좀 자원이 좀 없어요. 뭐 센터백은 그 젊은 애 있잖아요. 아센시오 유스에서 데리고 얘가 이제 어느 정도 해줬고 근데 끼케형 바이오 정도 있거든요. 진짜 센터백 쓸 수 있는 인간은. 근데 물론 이제 추아메니를 이제 안첼로티 감독이 좀 내려서 많이 쓰긴 했어요. 대안으로. 그래서 얘 나오겠죠 아마. 미드 중원 라인 뭐 발베르데라든지 우리 모드리치 뭐 바꿔 하겠지. 아니면 뭐 이렇게 나오도 되고. 근데 추가적으로 그 이름 뭐고 뭐 하코보 라문 이 20살짜리 유스도 센터백인데 콜업 했거든요. 그만큼 지금 센터백 자원이 없어요. 밀리탕, 리디거, 알라바 다 부상이지.
아센시오 이 인간도 유스지. 이 센터백을 영입을 해야 되는데 이 인간들이, 물론 얘네가 다 부상될지는 몰랐지만은, 그래서 지금 좀 센터백 라인이 좀 처참해요. 근데 아마 이렇게 나오겠죠. 설마 뭐 유스 두 마리로 하면은 이거 뭐 되겠나 이거. 물론 상대가 좀 이 수비 쪽까지 그 볼을 밀고 올 수 있냐 이건데, 그거긴 한데, 그래도 뭐 세트피스 상황이라든지 역습 상황이 좀 불안한 감이 있긴 하죠. 아무튼 제 생각에는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. 아니면 뭐 이렇게 나오던가. 그리고 공격도 오늘 호드리고 비닐신, 그 다음에 디아즈, 앤드리, 퀼러 뭐 이런 애들 있죠. 조금 떨어지죠. 그래도 은밤페랑 뭐 벨링엄 빠지니까. 근데 이 경기를 버리고 갈 수가 없죠. 단판전이기 때문에 잡고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긴 해요. 근데 레가네스 최근에 좀 행보가 좀 나쁘지 않은 팀이죠. 강팀 상대로도 막 쓰나미 내고, 바셀한테 비겼나? 이겼나? 이겼다. 이기고 꼬마한테도 이기고, 그리고 레알까지도 이긴다. 어우씨, 뭐 거의 강팀 킬러네, 킬러.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거슬리죠. 그리고 상대 레알이 지금 완전체의 지금 스쿼드로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. 근데 이제 올 시즌은 이제 레알이 원정 가서, 오늘도 원정 경기긴 한데 3대0으로 무난하게 잘 잡았어요. 그때는 뭐 벨링엄도 있었고 음반페도 있었고 뭐 수비라인 리디거도 있었고 다 있긴 했는데, 그래도 잡아본 놈이 또 잡아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, 원정에서의 경기이기도 하고, 원정에서 잡아봤던 그런 부분도 있고. 그리고 레알이 또 이 경기 다음에 마드리드 더비거든요. 마드리드 더비에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또 맨시티랑 챔스 일정이 또 있단 말이죠. 그리고 심지어 경기 어디고, 뭐야, 홈이 아니라 그 주말 경기 있잖아요. 에스파뇰이었나? 누구랑 했노? 걔네한테 졌잖아요. 그것도 지고 이것도 만약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. 그리고 마드리드 더비 무조건 이긴다는 보장이 없죠. 맨시티 일정도 무조건 이긴다는 보장이 없고, 걔 나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. 이럴 때 그래도 뭐 이겨주지 않을까. 오히려 레알은 약간, 제가 이번 시즌 설명서 말했지만은, 누군가 이제 뭐 빠질 때 뭐 비닐신 빠졌다, 그럼 마인 못하는 거 아니에요. 근데 오히려 그럴 때 마인 더 잘해줬다. 그런 이제 강팀의 면모를 보여줬거든요. 그래서 이 경기는 이런 부분 많이 빠지긴 한 거는 저도 알고 있긴 한데, 그래도 방금 말했던 그런 스케줄 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, 그래도 올 시즌 원정 경기에서 한번 잡았던 기억, 이럴 때 강팀다운 모습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느낌으로 그래도 레알승 볼게요. 근데 배당은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네요. 1.42 정도면 솔직히 많이 준 거긴 하죠. 레알인데, 뭐 레가네스란 팀인데. 그래도 뭐 상대가 이제 강팀을 좀 잡았다는 거, 그게 좀 거슬리긴 한데, 그래도 이겨주지 않을까라는 생각. 그리고 그게 불안하다 싶으면은 뭐 당연히 언더도 뭐 생각해 보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. 역배기도 하고, 지금 앞선에 좀 부상자가 있고, 수비 라인들이 지금 센터백이 불안하긴 하나, 레가네스 자체가 뭐 골을 엄청 폭격하면서 뭐 꼬마도 잡고 바셀도 잡고 하는 그런 팀은 아니잖아요. 그래서 뭐 언더 보셔도 뭐 될 듯. 다음에 이제 밀란 대 로마 하도록 할게요. 밀란 대 로마 연장도 하냐고요? 그건 잘 모르겠네요. 아무튼 단판인 건 맞아요. 그리고 만치니, 로마 쪽에는 만치니가 추가적으로 빠지고, 일단 리그에서는 1대1로 밀란이 홈에서 비겼습니다. 경기력 자체 비등했고, 그리고 콘세상 체제에서는 이제 처음이긴 해요. 근데 이제 좀 손이 안 가는 부분이 그거죠. 밀란이 자그레이브 따이한테 졌었다는 거. 그리고 좀 그때도 말했지만은 콘세이상이 부임하고 나서부터는 수비력이 진짜 불안해요. 거의 매 경기마다 실점을 하고 있는데, 이건 뭐 좀 그렇죠. 반대로 로마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원정 로마는 흑우 아닙니까? 근데 그래도 나름 좀 극복하긴 했어요. 지난 그 우디네스전에 드디어 간만에 원정에서 승을 챙겨갔던 그런 부분도 있고. 근데 뭐 밀란의 변수는 그거죠. 결국에는 뭐 히메네스라든지, 그리고 주앙 펠릭스도 다시 데리고 왔죠. 이 새로 이제 데리고 온 친구들이 뭐 좀 활약을 펼칠 수 있다는 거, 뭐 그런 이제 부분이 지난 맞대결과 좀 다른 점, 감독이 또 바뀌었다는 거. 근데 그래도 지금 분위기가 로마가 좋기 때문에, 단지 이제 원정에 대한 믿음이 좀 없기 때문에 그게 있긴 한데, 그래도 로마 풀쩍 볼게요. 여전히 뭐 밀란이 콘세 이상 체제에서는 뭐 실점을 뭐 안 한 적이 거의 없는데, 뭐 그게 좀 계속 걸리니까, 그래도 뭐 로마 풀쩍 보고 다음에 언더 볼게요. 그래서 이제 오늘 준비한 경기
뭐 다 해드렸고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.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.